네, 안녕하세요. 덱돌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가을 신제품 다이와의 겟바이 전용 릴 토너먼트 이소 레버브레이크 릴의 정보가 일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오늘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와의 토너먼트 이소라고 하는 릴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년간 겟바이 전용 릴의 이 플래그십 모델로서 계속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도중에는 토너먼트 이소 임펄트라는 그런 모델도 출시가 되었고, 토너먼트 이소 Z의 VIP 에디션이라든지 메가드라이 에디션 같은 특별한 모델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런 모델들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토너먼트 이소는 3년 주기로 모델이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모델은 18년 토너먼트 이소로 다음 모델 체인지가 2021년 작년에 출시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저 또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상외로 작년에 출시가 되지 않았고 올해 4년 만에 모델이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많은 조사분들을 기다리게 만든 그 토너먼트 이소가 드디어 발매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낚시 영상 텍돌TV. 지금 다이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색상은 레드와 골드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현재 모델과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풀에 이 머신컷으로 구멍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모델은 스풀에 이제 머신컷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구멍이 없이 말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는 22년 이그지스트랑 스풀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 부분인데요. 이번 토너먼트 이소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강인 내구 테크놀로지 모노콕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기술인데요. 드디어 모노콕이 레버브레이크 릴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18년 토너먼트가 출시가 될 때 이 모노콕이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늦게 적용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신기술이 레버브레이크 릴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이와의 레버브레이크 릴들은 이 보디 부분에서는 특별한 진화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18년 토너먼트도 이 바이터워라는 기술은 적용이 되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토너먼트는 이 보디 자체가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발전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이와의 모노콕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번에 처음 소개된 그런 기술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이그지스트라든지 세르테이트, 그리고 최근에는 칼디아 같은 그런 모델에도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너먼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모노콕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스피닝 릴은 이 보디와 보디 커버라는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디 커버에 엔진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품이 붙어 있는데요. 모노콕에서는 보디 커버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엔진 플레이트가 보디와 다이렉트로 결합을 해서 내부에 있는 기어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신구조를 모노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바디에 커버가 없다는 부분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엔진 플레이트가 이 커버의 역할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보디 커버라는 부품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 릴 바디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릴에 큰 부하가 걸리더라도 보디가 뒤틀리거나 변형되기 힘든 그런 바디 구조를 실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에 바디 커버가 없는 만큼 이 바디 커버를 고정시키기 위한 서너 개의 비스도 불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릴 내부의 공간이 크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내부 공간이 넓다 소리는 같은 사이즈의 보디를 채용을 하더라도 그만큼 더 큰 구경의 드라이버 기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노콕 바디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드라이버 기어도 조금 더 큰 구경의 기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또한 기어의 두께도 더 두꺼운 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두껍고 강한 그런 드라이버 기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소리는 그만큼 더 내구성도 향상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모노콕 바디의 간단한 설명인데요. 자, 그럼 이 신기술이 토너먼트에 적용이 되면서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회전 성능이네요. 아무래도 이 보디의 강성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기어를 지지하는 힘도 더 강해졌고 그만큼 더 스무스하게 회전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는 파워가 향상이 되었다는 건데요.
드라이버 기어가 더 크고 굵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 릴링 시에 더 파워가 세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회전 내구성 향상인데요. 이 역시 기어가 크고 굵게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기어의 내구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너먼트 이소 사상 최고 레벨의 실전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방수 성능의 향상인데요. 종래 모델은 이 보디 커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와 커버 사이에 이 틈으로 얼마든지 물이 침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노콕 보디 같은 경우에는 보디 커버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침투할 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 성능은 아주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역시 토너먼트 이소 사상 최고 레벨의 방수 성능을 실현했다고 다이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수 성능에 관련해서 다이와에서 이번에 실험한 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18년 토너먼트와 이번 22년 토너먼트 이 두 가지 모델을 준비를 해서 둘 다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90초 동안 물에 담근 다음에 이 보디 내부에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18년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틈 사이로 물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조 안에 릴을 담근 즉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2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체 기포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실험이 끝난 다음에 내부를 열어서 확인을 하더라도 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실험 결과네요. 모노콕 바디에 의한 기밀성과 매그실드에 의한 내수성, 이 두 가지 성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방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이 모노콕 바디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보디 커버를 배지하고 이 엔진 플레이트가 직접 보디와 체결을 하는 이게 이 신구조, 사진으로 보더라도 아주 심플한 구조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심플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적고 내구성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보디 커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보디 커버를 체결하기 위한 이 비스는 반드시 이 구멍을 뚫어야 되죠. 이 비스 구멍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부 공간이 넓어졌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 보디 면적은 99%로 조금 줄었습니다. 보디는 조금 작아졌지만 이 기어 면적은 반대로 106%로 훨씬 커졌어요. 보디는 작아졌지만 내부의 기어는 커졌다. 이만큼 획기적인 기술이 없다 이거죠. 그 결과 18 토너먼트는 기어 구경이 33mm였지만 22 토너먼트는 34mm로 1mm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폭도 5.5mm에서 6.2mm로 늘었어요. 구경도 커지고 폭도 넓어졌다 소리는 그만큼 더 단단하고 강한 기어가 만들어졌다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콕 보디는 구조가 아주 심플하죠. 이 보디와 결합되는 부품은 엔진 플레이트와 리어 캡 이 두 가지 부품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 부품 모두에 고무 패킹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수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향상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역회전 시에 스무스하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디 구조가 완전히 바뀜으로 인해서 기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정밀도 역시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회전은 물론이고 역회전 시에도 스무스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너먼트에서 적용이 되었던 원웨이 오실레이션, 그 기능이 이번 토너먼트에서는 빠졌습니다. 모노콕 바디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원웨이 오실레이션을 능가하는 그런 회전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다이와에서 이 기능을 뺀 게 아니라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현을 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웨이 오실레이션 기능은 버리고 이 모노콕 바디를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드랙인데요. 지금까지는 ATD 드랙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번 토너먼트는 ATD에서 조금 타입이 다른 그런 두 가지 드랙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모델과 2500번 모델은 이 펠트 워셔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는 라인을 사용한 그런 낚시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ATD 타입 A를 적용을 시켰고, 이 3000번 모델은 내구성이 강한 카본 워셔를 사용한 ATD 터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번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드랙이 나뉜다는 것도 이번에 또 다른 특징이네요. 자, 그리고 매그실드 기능인데요. 이번 토너먼트 역시 메인 샤프트에는 매그실드 기능이 채택이 되었고, 메인 드라이브 기어 양쪽에도 매그실드 볼 베어링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래 모델과 다름이 없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그지스트처럼
이 라인롤러 볼 베어링에도 매그실드 볼 베어링을 채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LB 드릴의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이그지스트와 동등한 그런 베어링을 적용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 모델과 똑같은 바이터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력도 14kg로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바이터보를 적용한 모델들이 브레이크 디스트의 마모가 빠르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게 설명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의 설명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나 개선 없이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도 디스크의 마모가 빠르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자, 라인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가지 모델이 존재하고요. 경기 모델과 2500번 그리고 3000번이 2가지 있는 이 라인업 자체는 전 모델과 변함이 없어요. 기어비가 커짐으로 인해서 줄 감는 속도도 핸들 한 바퀴당 114cm로 감아드릴 수 있습니다. 18 토너먼트의 경기 모델은 108cm였는데 6cm가 더 향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엑스트라 하이 기어는 103cm죠. 이건 저번 모델은 102cm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SH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XH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멀 기어는 80cm, 저번 모델은 73cm였기 때문에 7cm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어비는 7.6, 6.8, 5.3으로 XH 빼고는 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게인데요. 경기 모델과 2500번, 3000번 노멀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보다 5g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3000번 XH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보다 10g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브레이크력과 드랙력, 라인 권사량은 변함이 없어요. 이번 모델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 이 베어링 부분과 가격인데요. 이번 모델은 베어링이 10개로 전 모델인 12개보다 오히려 베어링이 2개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4가지 라인업이 다 동일한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토너먼트는 경기 모델과 2500번이 같은 가격, 이 3000번은 조금 더 비싼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모델보다 오히려 더 가격이 싸졌어요. 신기술을 적용을 하고도 가격이 왜 싸질 수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오실레이션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을 하려면 특수한 구조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품이 필요가 했어요. 그래서 그 오실레이팅을 하는 그 부분에만 베어링이 3개가 필요하고 부품으로도 1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년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링 3개 가격이 2100엔이고요. 웜샤프트와 웜샤프트 기어 쪽 부품 가격이 4900엔입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팅을 하기 위한 그쪽 기구의 부품 가격이 4200엔이고요. 이걸 다 합치면 부품 가격으로만 11200엔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22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오실레이션 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쪽 구조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스피닝 릴과 마찬가지로 원웨이 오실레이션 기능이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오실레이팅 기능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구조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부품의 수도 적을 뿐더러 물론 그 부품값도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22 이그지스트를 기준으로 부품 가격을 살펴보면 일단은 오실레이팅 기어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하나뿐입니다. 18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 베어링이 3개가 필요했는데요. 이미 여기서 베어링 개수가 차이가 2개가 나기 때문에 이번 토너먼트는 베어링 개수가 10개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어링과 오실레이팅 기어 그리고 그 주변의 부품을 다 합치더라도 부품값은 3000엔이에요. 18 토너먼트와 비교를 한다면 무려 8000엔이나 차이가 나는 꼴이 됩니다. 현재 다이와에서 22 토너먼트의 도면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22 이그지스트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든 거지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너먼트는 전 모델에 비해서 싸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라인업이 다 가격이 같은 이유도 18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3000번 모델들은 핸들이 나사식으로 분리가 가능했고요. 경기 모델과 2500번은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메인 드라이브 기어의 구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22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노콕 보디를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다 똑같은 방식의 핸들을 적용을 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품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라인업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2022년 토너먼트 LBD 그 릴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아직 다이와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저의 망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3년 주기 신제품 출시의 틀을 깨고 4년 만에 출시가 되는 이 토너먼트, 과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는 RCS 이소 스풀, 구치부토와 오나가 두 종류가 새롭게 출시가 되니까요. 이번 토너먼트의 밋밋한 스풀 디자인이 별로이신 분들은 이 과감하게 RCS 이소 스풀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상 경기 모델보다는 일반 모델에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